근데 지금 이은혜 못지않게 지금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게 아주 이 얼굴에 그 뜨거운 물을 껴안는 분이 있는데 그 이름하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국법법 발언을 하면서 네. 없애야 된다. 그걸 북한에 가서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 뺏기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수습하기 지금 아주 이 경황이었습니다. 국법법을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자, 자기 입으로 국법법 폐지 북한에 가서 얘기해놓고 이게 아니라 이분 조기 치매 걸리셨습니까? 두 번째,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봐야 20년밖에 못 산다. 이분이 66인데 그러면 지금 66인 분들은 다 20년밖에 못 삽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은 오래 살 겁니다. 욕을 하도 얻어먹어갖고. 자, 그러면서 딱 정의당에서 윤소아 의원이 다 국법법 폐지 법안을 딱 준비했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참 요즘 들어서 배달 앱이 엄청나는데 지금 배달 앱의 앱 주인이 이해찬이고 배달 앱에 말하자면은 라이더가 정의당이라는 얘기 딱 이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국보법은 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완전히 평화 상황이 된다면은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국보법을 만든 이유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대한민국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형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은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국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실체인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적용할 것인가? 할 수 없이 국보법이라는 걸 만든 것이죠. 네. 그리고 찬양 고무죄 같은 형법에서 있을 수 없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건 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전제를 하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보법 과거에요. 국보법 문제 있었습니다. 문제된 건 악용이었죠.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용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보법 악용할 수 있나요? 악용 안 합니다. 악용할 이유도 없겠지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같은 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국보법을 지금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난 여기서 왜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 국보법은요, 북한은 우리 국보법보다 훨씬 더 심한 노동당 규약, 북한 형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왜 우리부터 없애는 것인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남북한 화해 모두가 됐다. 이제 남북한이 뭐 평화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면 북한한테 주장하는 거죠. 야, 노동당 규약 없애라. 우리가 없앨게. 이런 식으로 같이 한 딜 하는 또는 협상의 카드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부터 다 없앤다. 글쎄, 그게 국가를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국보법 때문에 피해봤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찬양 거물죄 적용돼요? 없습니다. 만약에 찬양 거물죄 옛날식으로 적용한다면은 북한 가서 야, 김정은 똑똑하대, 얌전하고 뭐 A8대 찬양 거물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보법 폐지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9/11, 9.11 사태 이후에 이른바 국가의 국토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토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법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국보법이란 이름밖에 남은 것밖에 없는데도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그것도 북한에 가서 이해찬 대표가 왜 말했겠습니까? 북한에 한상 갖다 바치고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뜻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지지율 10%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해찬 그 대표가 저런 말을 한다고 봅니다. 전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줌밖에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만불손했던 것이 전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찬 대표의 뭐 내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권 뺏기지 않겠다. 가장 제가 들어본 정치권에서 가장 오만불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눈 감을 때까지 20년 동안 정권 뺏기지 않겠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야말로 민주화 8일을 위한 독재다. 이해찬 독재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면은 또 우리 국민들 언론 다 장악했죠.
또 그동안에 이 민주화 운동 그거를 팔아가지고 정말 민주화 운동을 더럽혔던 사람들 지금 정부가 주는 산하 기관에 하나도 아주 어디서 알짜도 없이 빼꼼하게 다 자리 찾아줬습니다. 거기다가 고액의 출연료 주면서 나팔수들한테 다 전리품 챙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이 북한에 가깝고 정말 2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정권 뺏기지 않겠다. 이런 어마무시한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모독하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발언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지지자들 앞에서 뭐 10여 명만 출자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평양에서 김영남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김영남의 바로 앞 문장이 재밌습니다. 남한의 보수 세력을 타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자, 내가 두 눈이 들어요. 뭐 보수 세력 때문에 남북한 교류가 끊기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뭐 다 끊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권을 계속해야 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집권을 하도록 하겠다. 자,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서요. 김영남이 누굽니까? 북한의 권력 2인자. 물론 힘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인 국가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남한의 북한 노동당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남한의 보수 세력을 없애겠다. 그래. 반응을 마지막 같이 없애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남쪽의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이 돼서 남쪽의 보수 세력을 밀어내고 타파하고 멸망시키자? 이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된 겁니까? 제발, 남쪽에는 보수 세력은 적이 아닙니다. 정치적 경쟁자일 뿐입니다. 서로 정권을 놓고 다투는 정치적 경쟁자이지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과 손잡고 남한의 보수 세력을 절멸시킨다, 뭐 타파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팩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남북한의 교류가 끊긴 것이 보수 정권이 의도적으로 했다? 그건 아닙니다.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에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천안 폭침시켰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니까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교류가 끊긴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수 정권에 들어오니까 무조건 북한에서 제재를 끊었다? 이건 아니에요.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보수가 들어오면 북한하고 무조건 멀리하고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역대 어느 보수 정권 대통령이든지 간에 북한과 화해 협력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왜? 대통령은 다 업적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앞서 나간 것은 언제 맞는 건지 아십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지금의 평양 선거보다 훨씬 앞서 나간 거예요. 내용도 보면 굉장히 충실합니다. 누구는 노태우 때 만든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수는 무조건 북한을 싫어하고 북한 통일도 바라지 않고 북한을 죽이려고 한다. 아닙니다. 다 남북한의 평화, 교류, 통일을 바라는 것이죠. 단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수 세력을 같이 한반도에서 싹 시키겠다? 이건 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보수 세력에 대해서 영원한 어떤 점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전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너무 놀라는 거죠. 뭐 처음 나가본 분도 있지만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럼 그거는 사실 산업화 세력들이 기초를 닦은 건데 그 열매를 지금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향유를 하는 거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눠야죠. 근데 그러면서 이 분들은 실제로 진짜 민주화 세력도 아니거니와 또 그런 점에서 캥기는 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얘기하는 게 다 한국의 경제, 뭐 삼성을 얘기하고 현대를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LG를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민주화 세력을 얘기했지만은 민주화를 얘기했지만 민주화라는 건 우리 국민이 이룬 것이지 그들이 이룬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보수들이 했던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진보 세력들이 했던 민주화 산업화에 대해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나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지금 보세요. 자, 노무현 정권 시즌2라고 우리 안영환 선수가 얘기했는데 이 시즌2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거,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거, 그동안 나눠주지 못했던 거, 이거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가도 지금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정권에 따라서 인사의 향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췄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양새를 갖추지 않고 정말 ABC의 A자도 모르는 사람을 무슨 뭐 이상한 대로 뭐 시킨다든가 이래서 지금 인사가 엉망이다. 인사가 정말 처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국민연금 그렇게 중요하다는 국민연금 CIO 즉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 동안 공석을 뒀다가 이제야 그동안 장하성 인사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제야 내밀었습니다. 이제야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1년 동안에 우리 국민연금이 날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조입니다. 7조. 그러니까 김제동이한테 350만 원 출연료 준 거 이건 껌값인 거죠. 누군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누군 600만 원인 거죠.